윤태곤 실장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제는 그 재보선 시나리오별로 전국 변화를 쭉 전망했는데 이제 네.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어디가 어떻게 달라질지. 먼저 청와대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일단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어제 선거 결과에 대해서 논평을 낸 건 없어요. 근데 이제 관계자들이 좀 비공식적으로 기자들 질문에 대해서 응대하는 게 민심이 많이 변하긴 변한 것 같다. 네. 이런 수준의 인상평을 내놓고 있고, 오늘 이제 마침 국회 운영위원회가 있어가지고 노영민 비서실장이 출석을 했습니다. 뭐 선거 결과에 대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묻고 이런 사람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대답할 일도 없는데 좀 전반적인 인사 문제에 대해 가지고 송구스럽다. 그리고 다른 문제에 대해서도 좀 되게 로키로 가는 모습을 많이 보였습니다. 예. 더불어민주당의 해석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보통 선거 결과에 대해서 아전인수식 해석을 많이 하는데 여러 사람이 이야기를 하지만 아침 회의에서 홍영표 원내대표가 이야기한 게 말하자면 공식 뭐 정본 아니겠습니까? 이번 선거에 나온 민심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 창원 성산에서는 노회찬 정신을 계승해 국회 개혁에 박차를 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인다. 통영 고성 국회의원 보선은 19대 총선에 2배 가까운 지지를 얻은 게 성과라고 판단한다.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예. 민주당 의원들도 별로 동의하지 않더라고요. 이 정리에 대해 가지고. 지금 이제 20대 국회 재보궐선거인데 19대 국회 지지율하고 비교하는 것도 그렇고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통영 고성 민주당이 다 이겼고. 그러네요. 네. 아침에 지금이 19대 국회가 아니라 20대 국회죠? 그렇죠. 근데 왜 지난 총선도 아니고 지지난 총선 거를 지난 총선에는 후보를 못 냈습니다. 아예 민주당이. 그렇군요. 그러니까 아침에 이제 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다른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가지고 국민의 선택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게 경고등을 확실히 켰다. 이렇게 고개를 숙였어요. 예. 대체로 민주당 내 여권의 기준은 이 정도인 것 같아요. 기동민 의원의 이야기. 그렇겠죠. 그러니까 한국당이 확실하게 승리를 거뒀다고 말하기는 애매해요. 정의당은 이긴 거고. 네. 근데 진 사람은 있다는 거죠. 민주당. 예. 네. 기동민 의원 말대로 하면 경고등이 켜진 거고. 네. 그러니까요. 아까 이제 이정미 대표도 자세히 말씀하셨지만 이번에는 PK 선거만 2군데였습니다. 물론 기초의원 선거가 있었는데 거기도 이제 민주당이 다 졌는데 네. PK를 짚어보면요. 한나라당 텃밭으로 불리다가 2010년대 들어오면서부터 민주당 계열정당이 꾸준히 약진했어요. 네. 2010년 지방선거에서 김두관 무소속이지만은 경남도지사 당선됐고 그 당시에 김정길 부산시장 후보도 아깝게 졌거든요. 그랬죠. 2011년에 문재인 당시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정치권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2012년 총선에서 문재인 당시 후보 등 몇 명이 당선이 돼요. PK 지역에서. 예. 그리고 역시 부산이 고향인 안철수 전 대표가 정치권에 등판을 하죠. 2012년 대선에서는 석패를 하죠. 예. 문재인 후보가 박근혜 후보한테. 예. 2016년 총선에서 대약진을 합니다. 부산, 경남 할 거 없이. 네. 2017년 대선 승리, 2018년 지방선거에서는 무려 부산, 울산, 경남 광역단체장이 다 이겨요. 전부 석권했죠. 네. 10년 동안 쭉 올라오다가 탁 어제 이제 끊긴 거예요. 이 흐름이. 올라가는 흐름은 분명히 끊긴 거죠. 예. 예. 그렇다고 제가 볼 때 뭐 아주 과거처럼 한나라당 일당 지배 시절로 돌아가긴 어려울 건데 지난 10년간 민주당이 올라왔던 흐름이 끊겼다.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계속 너희들 밀어줬다. 예. 근데 이제 모르겠는데 예. 라고 한번 이제 쉼표를 찍은 거죠. 이런 유권자들의 신호에 이제 뭐라고 응답을 해야죠. 민주당의 이해찬 대표가 어제 그 서면으로 낸 게 경제 살리기와 정치 개혁에 매진하겠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건 뭐 밥 잘 먹고 튼튼해지겠다 이런 이야기가 의미 없는 거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느냐인데 이거 일단 청와대에 달린 거죠. 청와대. 그렇죠. 이번 그 보선 막판에도 인사청문회 청와대 대변인 문제 이런 것들이 쟁점이었었잖아요. 그렇죠. 한미 정상회담 개최 소식은 별로 이슈가 못 됐고 뭐 청문회, 대변인 문제 그리고 그 과정에서 벌어진 뭐 거친 발언들, 그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발언들 이런 게 나왔지 않습니까? 네. 오늘 노영민 그 실장이 나와가지고 계속 야당 의원들이 물어봤습니다.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노영민 실장이 답을 내놨어요. 어떤 식으로 말을 했는고 하니 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안 됐다고 해서 임명을 안 한 전례는 이전 정권에도 없었다. 꼭 그 이유만으로 한다는 뜻이겠죠. 다 임명하겠다는 거고. 그리고 인사 검증은 오류라기보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두 사람을 유임하겠다 이런 말을 구체적으로 안 했는데 경질하겠다는 말도 안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오류라기보다는 한계가 있었다는 말은 잘못한 건 없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제
윤도환 수석이 뭐 잘못한 게 뭐가 있냐 이 말했다가 빈축을 많이 샀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뉘앙스라든지 어조는 달랐지만은 그 내용은 사실은 같다. 청와대 그러니까요. 기류는 이제 여전하다. 대통령의 마음은 이렇다는 거겠죠. 예. 오늘 노영민 실장이 뭐 그래서 검증 뭐 여기에 대해 가지고 분야별 맞춤형 검증을 추가하겠다 이랬는데, 근데 제 생각엔요, 지금 인사 7대 원칙이 있는데 이걸 8대 원칙으로 바꾼다 한들 크게 와닿겠냐. 그렇다면은 눈에 가는 것은 자꾸 이제 조국 수석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는 건데, 모르겠습니다. 5명을 그대로 임명을 하고 또 이제 조현옥 수석을 유임할 수 있어요. 유임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은 지금 국민들은 신호를 보낸 거지 않습니까? 예. 신호에 대해서 뭐라고 응답을 줘야 되거든요. 예. 그 응답을 뭐로 줄 것이냐, 그건 저도 모르겠는데 청와대에 있는 분들이 고민해서 좀 빨리 내놓아야 될 거라는 거죠. 예. 뭐 열심히 하겠다, 뭐 일희일비하지 않고 뚜벅뚜벅 걷겠다, 우리 그동안 많이 봤던 이야기들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는 좀 어렵다. 그렇다면 국민들 입장에서 신호를 보내는데 답을 못 받는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게 회초리는 회초리도 아니고 경고음 정도일 거예요. 근데 이 회초리를 안 맞으려고 막 이러면은 총선 때는 정말로 더 커질 수 있다. 예.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뭔가는 변화된 모습을 보여라, 이 그렇죠. 말씀인 거죠. 예. 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윤태권 실장이었습니다.